부모님과의 가족여행, 떠올리기만 해도 참 설레는 분들 많으시죠? 네, 그렇죠. 정말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소중한 시간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갈등으로 좀 얼룩지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런 경험 사실 많은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볼 왜 즐거워할 여행에서 이런 마찰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모두가 정말 웃으면서 돌아올 수 있는지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문제입니다. 정말 기분 좋게 떠났는데 사소한 일로 감정이 상하면 그만큼 아쉬운 게 없죠. 그렇죠. 그 핵심 원인 중 하나로 부모님과 자녀 세대 간의 그 20년 이상이라는 시간적 간격을 주목하더라고요. 아, 20년 이상. 그게 단순히 나이 차이를 넘어서는 문제군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파생되는 건강 상태, 체력 수준, 또 관심사, 그리고 여행 자체에 대한 기대치, 이런 게 이제 갈등의 불씨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나이가 달라서 이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어떤 구체적인 기대치의 불일치를 제대로 좀 인식하고 관리하지 못하는 게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그럼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이 간극의 실체를 좀 파악하고 또 현명한 소통과 배려를 통해서 갈등 없이 즐거운 여행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 이렇게 잡으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20년 이상의 간극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부터 좀 살펴보죠. 가장 먼저 와닿는 건 역시 건강과 체력 문제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네, 부모님께는 장시간 걷거나 아니면 좀 빡빡한 일정이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수 있고 음식도 좀 소화가 잘 되는 익숙한 음식을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죠. 반면에 또 자녀 세대는 음,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려는 에너지가 넘치고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미 여행의 속도나 강도 이런 거에 대한 생각 차이가 좀 발생하겠네요. 네, 벌써부터 차이가 나죠. 그리고 여행 자체에 대한 기대치도 상당히 다르다고 지적해요. 기대치요. 어떤 식으로 다른가요? 이 지침서에서 지적하는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녀들은 흔히 효율적인 동선으로 명소를 획획 돌면서 인증샷 남기는 거, 이걸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요즘 그런 경향이 좀 있죠. 근데 부모님은 그보다는 일상에서 벗어나서 좀 편안하게 휴식과 여유를 누리는 것, 이건 더 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정적인 활동이나 익숙한 환경에서 안정감을 느끼시는 경향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 관심사나 취향 차이도 당연히 클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요즘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그런 핫플레이스나 액티비티는 부모님께는 좀 낯설 수 있고. 그렇죠. 반대로 또 부모님이 선호하시는 고즈넉한 풍경이나 전통시장 같은 곳은 자녀에게는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맞아요. 이때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지 않고 이런 데를 왜 왔어? 라던가 이게 뭐야? 이런 식의 말이 나오면 이제 감정의 골이 짚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차이를 인지하고 갈등을 예방하는 열쇠가 바로 소통과 배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특히 여행 전에 하는 사전 소통의 중요성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네, 여행 전 소통. 근데 이게 좀 막연하게 뭐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묻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실용적인 팁이 하나 있습니다. 각자 이번 여행에서 이것만은 꼭 하고 싶다. 혹은 보고 싶다, 먹고 싶다 하는 필수 버킷리스트를 딱 하나씩만 정해서 공유하는 겁니다. 아, 딱 하나씩만요? 네, 예를 들어 부모님은 유명 온천 체험, 자녀는 여기서 꼭 사진 찍고 싶은 특정 포토존 방문,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서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욕구를 딱 파악하고 그걸 존중하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아, 각자의 최우선 순위를 명확히 하는 거군요. 그거 좋은 방법인데요. 그렇죠. 그렇게 서로의 바람을 확인했다면 이제 계획을 세울 차례인데 이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역시 부모님의 컨디션을 고려한 여유로움이겠군요. 정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동 거리를 최소화하고 동선을 효율적으로 짜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게 좋고요. 네, 계속 걷는 거 힘들어 하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중간중간 카페에서 쉬거나 잠시 숙소에 들러서 휴식하는 시간을 일부러라도 넣어야 하고요. 또 모든 일정을 다 같이 소화하기보다는 선택적 참여가 가능한 시간을 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선택적 참여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오전에는 다 함께 박물관을 가고 오후에는 원하는 사람만 근처 산책을 하고 나머지는 숙소에서 좀 쉬는 식으로요. 아, 네네. 각자 컨디션에 맞게 조절할 수 있게요. 그렇죠. 식사 메뉴 역시 부모님 입맛에 맞는 선택지를 항상 좀 염두에 두는 그런 세심함이 필요하고요. 여행 중에도 근데 변수는 계속 생길 수 있으니까 소통은 꾸준히 이어져야겠네요. 계획했으니까 무조건 따른다. 이런 태도는 좀 위험하겠어요. 그럼요. 여행 중에는 괜찮으세요? 힘드시진 않으세요? 처럼 부모님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획 변경이 좀 불가피하다면 그 이유를 명확하고 좀 부드럽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하고요. 네, 또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 배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덕분에 편하네요. 감사합니다와 같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관계의 윤활유가 되죠. 결국 핵심은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만족을 생각하는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역지사지의 자세, 이게 여행 내내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가족여행의 진짜 의미는 멋진 풍경 앞에서 사진 남기는 것 그 이상으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애정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에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20년 이상의 세대차라는 간극은 분명 존재하지만 현명한 소통과 따뜻한 배려라는 다리로 충분히 연결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다음 가족여행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추억으로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것을 넘어서 여행이라는 이 특별한 기회를 통해 세대 간의 이해를 한 뼘 더 키울 방법은 없을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어쩌면 이번 여행에서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정말 깔깔 웃으며 즐길 수 있는 우리 가족만의 새로운 여행 전통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